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픈 스타벅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삶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 행운은 인연으로 온다 입니다. 저자는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옮기니는 고도원, 안종설, 출판사는 흐름 출판입니다. 잭 캔필드는 미국 최고의 카운슬러이자 저술가로 라디오와 TV 토크쇼의 최고 인기 게스트이자 컬럼니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는 전 세계 43개 언어로 번역 출간돼 누적 판매 부수 5억 건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와 긍정의 사고를 전파한 이 책의 성공으로 잭 캔필드는 명실상부 자기개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마크 빅터 한센은 잭 캔필드의 오랜 파트너로 닭고기 수프 시리즈 중 여러 권을 함께 집필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사회 저명 인사들과 전 세계 일반 대중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그는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을 도와 비전을 새롭게 해주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박애주의자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나누는 삶과 사회공헌에 대한 공로로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삶에 존재하는 열린 가능성, 따뜻한 마음, 영혼의 기쁨, 행복한 삶을 주제로 쓰인 이 책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행운과 운명의 전환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의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행운은 인연으로 온다 책 속의 함께해서 가능하다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함께해서 가능하다. 성공의 맛. 1965년 여름이었다. 새로 나온 머스탱과 T-버즈의 스피커에서는 비틀즈와 비치 보이스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당시 백악관의 주인은 린든 존슨이었고 뉴욕에서는 세계 박람회가 열려 희망에 찬 그러나 상업성에 물든 시선으로 미래를 힐끗거리고 있었다. 그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7살의 나는 장차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내가 일하던 동네 철물점에서는 최저임금 시간당 $1 25센트를 주었다. 그런 나에게 대학 진학은 인간의 달 착륙만큼이나 멀고 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었다.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유난히 무덥고 습기 찬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가족의 오랜 친구 가운데 한 분인 피터 버크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의사 일을 때려치우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진 뉴욕주 아몬크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버크 박사와 그의 가족을 근 1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 우리의 재회는 이내 이루어졌다. 1965년 7월의 어느 일요일, 그날은 나에게 말 그대로 운명적인 하루가 되었다. 새로 이사한 그의 집에서 바비큐를 먹으며 버크 박사와 나는 동업관계를 맺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더욱 고민스러운 무렵이었다. 나는 버크 박사의 집으로 들어서면서 그에게 조언을 한번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잘하면 그분에게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도 나의 가족들과 반평생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가 아니던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간절히 대학에 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 버크 박사가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잠수함 샌드위치 가게를 차려야겠군. 뭐라고? 고작 17살밖에 안 된 나더러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라고? 하지만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되묻고 있었다. 그러자 버크 박사는 잠수함 샌드위치 사업을 설명해 주었다. 그냥 조그만 가게를 하나 임대하고 카운터를 설치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장사를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손님들이 찾아와 카운터 위에 돈을 놓고 갈 것이고 나는 머지않아 대학 학비를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버크 박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했고 나에게 해볼 생각이 있으면 기꺼이 동업자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날 우리 가족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버크 박사는 나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한 장 써주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한 투자인 셈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만약 잠수함 샌드위치 가게가 성공을 거두면 그것은 단순히 대학 등록금을 버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성공이란 쉼 없는 모험과 흥분의 롤러코스터를 의미한다. 나에게 그것은 서브웨이라는 이름의 음식점이었다. 성공이란 또한 최선의 노력과 인내를 의미하며 나는 그것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그에 수반되는 것을 얻었다. 그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의 서브웨이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브웨이는 얼마 전에 창업 55주년을 맞았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83개국에 2만 5천 개의 매장을 거느린 서브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샌드위치 체인으로 자리를 굳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만 놓고 보면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프레드 드루카와 서브웨이 본사 및 가맹점들은 수많은 상과 찬사를 받고 있다. 지방이 많은 기존의 패스트푸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상호와 제품이 수많은 언론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프레드 드루카는 요즘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 서브웨이 가맹점을 방문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보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는 공익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가맹점협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자신의 고향인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만하면 가난했던 17살 소년의 삶치고는 괜찮지 않은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 창 밖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 가운데 몇몇은 총으로 내 가슴을 겨누기도 했다. 호텔 직원이 잽싸게 나를 에워싸고는 방탄유리가 설치된 아래층 로비로 나를 안내했다. 때때로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고는 뭔가 좀 우스꽝스러운 기분이 들곤 한다. 지난 11일 동안도 그랬다. 딱히 달리 생각할 것도 별로 없었다.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시간을 보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도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책 한 권이 고작이었다. 이번 할로윈은 꼭 집에서 보내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정작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직 직업의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집센 10대 아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땅바닥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곧장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6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10년에 걸쳐 전문적인 분야에서 차근차근 성공의 계단을 올라간 시간들. 그것이 내 가족에게는 그다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다. 고집센 아들 녀석이 스티브 잡스에 대한 독후감을 쓴 적이 있다. 왜 우리 아빠는 그 사람처럼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것일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가? 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37의 나이가 될 때까지 오직 휴스턴에서 지구 물리학자로 일해온 사람이 웬 컴퓨터? 컴퓨터를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은커녕 달마다 날아드는 청구서를 감당하기에도 바빴다. 그렇다면 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침내 우리는 그 가족회의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나게 획기적인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다. 나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이삿짐 트럭에 짐을 쑤셔 넣은 다음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를 향해 출발한 것이다. 일자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하버드 경영 대학원 출신의 분석 같은 것도 없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길을 떠난 것이다. 이삿짐 트럭을 몰고 가면서 나는 컴퓨터 업계의 회의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들었다. 그래야 실리콘밸리에 도착하면 그들과 비슷한 말투를 흉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와 관계된 거라면 뭐든 읽어둬야 했고 무턱대고 컴퓨터 회사를 찾아가 지구 물리학자를 한번 고용해보지 않겠냐고 설득해야 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궁하면 통한다던가?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특별한 고용 철학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틀을 깨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른 회사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게 되었다. 중동 지역에서 고고학자로 활동하던 조애너 호프만은 최초의 매킨토시 마케팅 전문가가 되었다. 스티브는 또한 전 세계의 내노라 하는 무대를 돌며 공연 활동을 펼치던 나르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만든 랜디 넬슨을 고용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다. 랜디는 현재 픽사 사내 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는 오로지 열정 하나만을 무기로 스티브가 애플에서 해고당한 뒤에 설립한 회사 넥스트에 채용되었고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쿨한 아빠가 되었다. 나는 침을 튀겨가며 스티브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나를 읽어줄 때만큼이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넥스트 컴퓨터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스티브 앞에서 시연될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우리는 컴퓨터 업계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즉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운영체계 유닉스를 일반 사용자들도 쓸 수 있을 만큼 단순하게 만드는 문제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이 애플의 르네상스를 앞당길 원동력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달려갈 따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고민에 맞닥뜨렸다. 실리콘밸리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사람의 삶을 소진시켰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벗어나야만 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고집센 우리 아들 돈, 이 녀석이 또 한 번 우리 가족의 변화를 초래할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스머그머그라는 인터넷 회사를 차렸다. 더 큰 사고는 아들 녀석이 나를 고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이 시키는 대로 호랑이 굴을 향해 돌진에 들어갔다. 당시 우리는 인터넷과 디지털 사진에 흠뻑 빠져 있었다. 각자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 담긴 소중한 사진들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불러낼 수 있다니 그 얼마나 환상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옷장의 구두 상자 속에 그 소중한 사진들을 처박아 넣고 1년 내내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형국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온라인상의 사진은 10배 이상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막상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굳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인터넷 사진 공유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고 더구나 그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카메라를 판매할 수 있고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할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 같으면 믿을 만한 업체들이 공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놔두고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에 당신의 소중한 사진을 맡기겠는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다름 아닌 열정이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열정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애플이, 할리 데이비슨이, 스타벅스가 그토록 번성하는 것도 바로 이 열정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우리의 경쟁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캐논과 코닥, 야후와 HP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으나 우리는 열정 하나로 도전장을 냈던 것이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자. 정말로 자기 아기의 사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그 사진이 광고와 함께 나란히 실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광고를 오려서 앨범 속에 간직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유명 기업들은 사용자의 앨범에 광고를 끼워 넣거나 혹은 방문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묻는 행위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에게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광고와 스팸이 없는 앨범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열정의 한 표. 유명 기업들은 사용자가 자기네 로고를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에서 앨범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업체의 로고를 앨범에 집어넣지 않는다. 열정의 또 한 표. 유명 기업들은 애틀란티에 사는 어머니가 당신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다운로드 받아 집에서 인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열정의 또 한 표. 풀스크린 슬라이드 쇼도 지원되지 않는다. 열정의 또 한 표. 그 밖에도 열정에 손을 들어줄 이유들은 얼마든지 있다. 스머그머그닷컴은 생긴 지 3년 만에 5만여 가정이 자기네의 소중한 사진을 믿고 맡기는 업체가 되었다. 어지간한 도시 인구와 맞먹는 숫자이다. 그동안에 사라진 것은 유명 기업의 사진 공유 사이트들이다. 우리는 전혀 부채를 동원하지 않고 그 같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것은 우리가 맡은 사진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느끼는 희열, 뭔가 중요한 사명을 띠고 열심히 노력할 때 생기는 유대감,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보수는 충분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열정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까지 전염되었다. 앞길이 창창한 직업을 포기하기도 했고 처음에 2명이던 매거 스킬이라는 성을 가진 스머그닷컴의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 실리콘밸리의 문제점도 해결해 주었다. 우리는 새로 등록된 사진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일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스머그머그의 다른 직원들도 가족이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의 고객들조차 스스로를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도 그들의 결혼식 사진, 새로 태어난 아기의 사진, 평화봉사단에서 활동하는 사진, 운동 경기에 몰두하는 사진,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진, 개와 여행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환희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스티브 잡스가 내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그가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이 담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토해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꿈을 꿀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거기에 있다. 부자지간인 크리스와 돈은 첨단 산업의 전설과도 같은 존재이다. 크리스는 넥스트에서 일한 경력 외에도 인터넷 비즈니스 최초의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인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다. 이들 가족의 착오에서 출발한 펫브레인닷컴은 1억 달러짜리 상장회사로 성장한 끝에 2000년 반센 노블에 인수되었다. 돈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초창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베스트 인터넷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메일, 이베이, 펫브레인닷컴 등을 고객으로 두었던 베스트 인터넷은 훗날 베리오에 인수되었으며, 또는 그 회사에서 네트워크 디자인 일을 하다가 지금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메거스킬 부자가 2002년에 스머그머그닷컴을 설립한 이유는 광고에 시달리지 않고 깔끔하게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좋은 공유는 중력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디지털 사진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진을 인쇄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의 인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